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정경심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소가 이루어진 뒤 이 공소장에 적힌 내용을 분석해보면 놀라운 일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가장 핵심적인 혐의 중 하나인 뇌물죄가 빠졌다는 겁니다. 왜 검찰은 뺐을까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주범으로, 정경심을 공범으로 뇌물죄는 기소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정경심 씨는 굳이 뇌물죄를 쓰지 않더라도 충분히 기소하고도 남는 15개의 혐의가 있습니다. 굳이 뇌물죄를 쓰지 않더라도 무조건 정경심 씨는 구속 기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리 공소장에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씨가 공범이라는 것을 쓰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 측이 컨닝을 하게 됩니다. 미리 알고 대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검찰은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뺀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전부 다 의아해했습니다. 왜 정경심의 구속 기소 공소장에는 뇌물 혐의가 쏙 빠졌을까? 이미 상당히 많은 언론에서 그리고 검찰의 발표 등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자, 2억 4천만 원, 최소한 2억 4천만 원. 합하면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정경심 씨는 주가 거래를 통해서 챙겼다. 그리고 이 돈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뇌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더구나 정경심 씨가 결정적으로 2억 4천만 원 정도의 주가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었던 그 거래에서 바로 당일날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인근 ATM기에서 5천만 원을 정경심에게 송금한 사실이 포착됐습니다. 그래서 조국은 더 힘듭니다. 자, 조국이 주범이고 정경심이 공범일까요? 이번 주 중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할 예정인 검찰이 어떻게 조국을 몰아붙일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조국 전 장관 부부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공소장에는 정경심 씨의 WFM 주식 저가 매수에 따른 뇌물 혐의가 빠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WFM은 조국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 P가 소유한 인수한 그런 회사입니다. 원래는 영어 교재 회사였는데 2차 전지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이것도 조국 전 장관의 민정수석이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2차 전지 사업 계획을 발표하기 불과 한 달여 전에 이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미리 정보를 듣고 한 걸까요? 아니면 무슨 뒤에 사연이 있었을까요? 아무튼 놀라운 일입니다. 정경심이 손을 댄 이 사업들은 전부 다 정부의 미래 정책들과 연관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식을 사면서 정경심은 차명 계좌를 이용했습니다. 지금 정경심은 이미 6개의 차명 계좌를 통해서 선물 투자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투자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명으로 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 무조건 정경심과 조국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부부는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정경심이 이렇게 주식을 샀다면, 직접 차명으로 샀다면 이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에서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문제는 비단 공직자윤리법만 어겼냐는 겁니다. 뇌물 혐의는 없나 이겁니다. 자, 일단 WFM 주식 저가 매수 이 건에서만 이미 2억 4천만 원을 챙겼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자, 2018년 1월입니다. 주식 12만 주 약 6억 원어치를 시세보다 2천 원 싼 주식당 5천 원에 샀습니다. 차명으로 샀습니다. 그것도. 그렇다면 이건 2억 4천만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이미 획득한 겁니다. 그런데도 조국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 등에 나와서 펀드 운용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블라인드 펀드라서 어디에 투자했는지도 모른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펀드 운용사에 전혀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정경심은
이 펀드 운용사를 설립할 때 자금까지 차명으로 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도 나도 이 펀드 운용사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블라인드 펀드도 아닙니다. 이 보고서 자체가 조국의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급조된 거라는 그런 물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과연 뇌물이 되는가입니다. 자, 검찰은 정경심 씨가 이 12만 주 6억 원 상당의 주식 매입에서 시세 차익을 계산하면서 모두 구체적으로 하면 2억 6,400만 원이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2억 6,400만 원. 그리고 1월 9일부터 22일까지 장내 매수한 1만 6,772주를 팔아 챙긴 1,683만 3,109원 이 차이까지 합해서 모두 2억 8,083만 2,109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계산했습니다. 이 중에서 실현된 것은 1,683만 3,109원 그리고 이 당시는 팔지 않았기 때문에 챙기지는 않았지만 이 저가 매입을 통해서 정경심 씨가 얻은 순 이득은 2억 6,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종가와 매입가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 차명 주식 거래를 알았는지를 집중 추구합니다. 부인이 이렇게 큰 돈을 써서 주식을 샀는데 남편이 몰랐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수사력을 집중하는 겁니다. 자, 정경심은 남편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모두 790차례에 걸쳐서 주식은 물론 선물 옵션, 성장지수 펀드, 파생상품까지 차명으로 투자했습니다. 차명 거래는 남편이 장관에 취임한 이후인 9월 30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되고 언론에서 이렇게 막 융단 폭격을 하고 있는 중에도 정경심은 차명으로 거래를 한 겁니다. 정말 놀라운 집안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장관이 됐는데도 이렇게 주식 이런 걸 거래했다면 이건 분명히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맞습니다. 플러스 뇌물죄가 성립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공직자의 직접 투자 제한을 피하려는 의도는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은 이미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플러스 이 12만 주 장외 매수한 날 조국 전 장관이 5천만 원을 ATM기로 보냈다. 이건 조국에게 불리한 정황입니다. 그런데도 조국이 이걸 몰랐다? 알았고 이렇게 차명 거래 등을 통해서 2억 8천여만 원, 2억 8,083만 2,109원을 부당 이득을 챙겼다면 이건 뇌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조국이 알았다면 몰랐더라도 이거는 뭐 뇌물죄로 부부기 때문에 엮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지금 다들 놀라고 있는 겁니다. 왜 정경심에 대한 공소장 구속기소를 했는데 뇌물죄가 빠졌지? 그동안 가장 요란하게 보도된 게 이건데 그래서 검찰은 아마도 전략적으로 이 부분은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할 때 써먹으려고 남겨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주범은 조국이 되는 겁니다. 종범이 정경심 등등이 되겠죠. 자, 이번 이 건은요. 조국 전 장관이 주식의 투자를 부인의 주식 투자를 몰랐다면 뇌물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일부 반론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포괄적인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때 이 최순실 게이트 때 했던 걸 보면 청와대의 수석들은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조윤선, 뭐 우병우 다 이런 식으로 다 몰아갔습니다. 포괄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 주식을 직접 주는 식으로 해서 만약에 경제적 이익의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현된 1,000몇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엊그제 이 조국 전 장관의 딸 부산대 장학금 관련해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또 소환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1,200만 원입니다. 조국 딸이 받은 장학금 1,200만 원 이것도 김영란법에는 저촉된다고 합니다. 뇌물죄로도 엮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조국 주범으로 뇌물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진성화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